영화와 해양의 도시 부산에 자리 잡은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지역업체와 홈쇼핑을 연계해 완판 행진을 이루었고, 부산에서 촬영이 이루어지는 영화 제작, 상영관 확보가 힘든 저예산 예술영화를 지원하고 있다. 창조경제혁신센터, 지난 1년의 성과를 점검해보는 시간. 오늘은 글로벌 유통, 창의 문화의 허브로 도약하고 있는 부산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만나본다.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 1년 동안의 성과를 점검해보고 운영 현황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산 창조경제혁신센터 조홍근 센터장님 모시고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벌써 출범 1년이 됐고요. 네네. 지금 부산 같은 경우는 유통 또 사물 인터넷 쪽 기반으로 네. 계속 운영을 해 오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영화 상영 쪽으로도 지원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자 그동안의 성과 한번 좀 정리해 주시죠. 예, 영화 쪽은 저희들이 그 시나리오 작성서부터 네. 그 다음에 뭐 기획, 마케팅, 촬영 지원까지 해서 작년 한 해 약 한 4편 정도의 부산발 영화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예, 매출로 따지면 한 25억 정도 매출 올렸고, 네. 금년에 저희들 한 60억 정도의 매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들은 이제 지속 가능한 어떤 지원을 위해서 네. 투융자 펀드를 410억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작년에 한 40억 정도를 예. 투융자에 투입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영화라는 게 아무래도 글로벌 산업이니까 네. 저희보다 조금 앞서 있는 아시아 존에서 뉴질랜드 오클랜드시와 저희들이 MOU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반지의 제왕으로 유명한 예. 그쪽에서 많은 걸 지금 배우고 있고 서로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와, 그렇군요. 확실히 문화 콘텐츠 쪽이 다른 네. 어떤 생산품보다 좀 가치를 많이 내는 것 아닌가 네네, 생각 좀 그렇게 해보게 생각하고 되네요. 있습니다. 네. 네네. 자, 실제 부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창작자들을 위한 지원도 더 강화한다, 활성화시켰다 네네. 얘기하시는데 예. 어떤 것들을 좀 지원해 오셨는지 얘기 좀 해주시죠. 예, 그 부산이 이제 뭐 영화제도 유명한 영화제도 가지고 있고 또 네. 영화진흥위원회도 내려와 있고 인프라는 참 좋습니다. 예.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아무래도 자본과 인력들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저희들이 처음에 저희 센터가 개소를 하면서 고민을 하다가 네. 그래 좋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서울은 자본 인력이 많으니까 네. 미국으로 이야기하면 헐리우드를 지향한다면은 예. 저희들은 그 예술영화, 독립영화 쪽에 뉴욕을 지향한다라고 해서 저희 독립영화 쪽에 상당히 많은 어떤 그 관심을 가지고 네. 또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예. 그 시나리오 공모전을 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857편이 이제 공모가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서 4편 1억 한 5천만 원의 어떤 시상금도 주고 해서 저변을 확대하는 거 그게 네. 되겠고 또 다른 하나는 그 아무리 좋은 작품을 갖고 있더라도 스크린이 없으면 그 작품을 시험해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그 신예 감독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부산 지역에 그 예술 전용관을 3개 스크린을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연간 한 80만 명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예. 어떤 스크린 기회를 제공했고 저희들이 한 100편 넘게 독립영화를 상영했습니다. 네. 그래서 약 한 횟수로 따지면 한 5천 회 이상의 어떤 독립영화 상영이 돼서 예. 시내들한테 좋은 기회를 드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네. 또 이제 금년에는 뭐 이제 시작입니다만 한국 콘텐츠진흥원과 같이 해서 VR 가상현실에 대한 어떤 작업을 저희들이 응모를 해서 네. 그 새로운 분야를 개척한다든지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와, 이게 지금 대단합니다. 응모작만 857편, 네네. 4편 지원해 주셨다는데 예. 보니까 214대 1이에요. 대충 아, 계산해봐도. 예, 그 정도 됩니다. 이 정도로 관심이 네. 많고 뜨거워지고 있는데 네. 마침 영화 영상 서포터즈 일기 또 모집하셔서 예. 네네. 활동을 또 시키셨습니다. 네네. 이게 지금 사실상 영화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좀 해볼 만한 얘기 아닐까 싶긴 한데 네네. 좀 자세히 얘기 좀 해주시죠. 말씀드린 대로 부산에는 영화 인프라가 참 좋습니다. 네. 매년 17개 대학에서 2,400명의 영화, 영상 쪽의 졸업생들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아까 또 말씀드린 대로 많은 것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죠. 어떻게 하면은 이분들을 영화의 어떤 창작 생태계를 조성할까 해서 저희는 이제 전담 대기업이 롯데입니다. 그래서 네. 롯데 엔터테인먼트 롯데 시네마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그 영화 아카데미를 개설했습니다. 거기서 키워진 그 영화인들을 서포터즈, 예. 서포터즈를 한 20명 선발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어떻게 보면은 홍보대사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은 저희들이 어떤 도우미 역할을 하면서 네네. 부산 지역에
그 영화 창작 생태계를 많이 확대하고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무래도 관심 있는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예, 예. 시너지는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렇다고 들고요.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자, 무엇보다 지금 예. 부산센터 안에 있는 게 특이한 게 홈쇼핑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네. 실질적으로 스튜디오 운영을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예. 스마트 스튜디오라고 이름을 명명을 해서 거기에서 좋은 제품의 동영상이라든지 또는 촬영을 지원합니다. 이 말씀은 지금은 유통이 옛날처럼 오프라인으로 보다도 지금 온라인 쪽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제품을 어떻게 잘 동영상을 제작하고 네. 사진 촬영을 잘 해주는 게 결국 온라인에서 쇼핑에서 그 우선 좋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것을 지원하는 게 스마트 스튜디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그 스마트 스튜디오에서 진행되는 것들이 보면은 네.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그 홈쇼핑의 모습일까 싶긴 한데 네. 지금 화면 잠깐 보이고 있는데 저기 예, 맞나요? 그렇습니다. 예, 저겁니다. 네. 네. 그러면 뭐 홈쇼핑 그 MD도 있는 거고 그 진행자도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예. 전담 요원이 저희 3명이 있습니다. 3명이, 세 명이 세 명이 저희 전담 전담 요원이 있어가지고 네. 지금 보시는 대로 저기서는 부산 생방송 스튜디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서울 롯데 홈쇼핑하고 바로 연결된 이온 방송을 합니다. 아, 이온 방송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저기에서 저희들이 약 한 14회 정도에서 30억 정도의 매출, 지역 상품 매출을 올려줬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완전히 네. 효자 장소고 네. 저희 경쟁률 높겠습니다. 지원해서. 예, 사용하려면. 상당히 저희들 선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 네네. 지원 기준 따로 좀 있으신가요? 일단은 이제 어느 정도의 어떤 그 매출 규모를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이어야 되겠고 또 이제 홈쇼핑의 특성상 어떤 이렇게 단기간에 또 팔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중성이 있는 상품이어야 됩니다. 뭐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네네. 예. 아니 뭐 준비만 됐다면 한번 활용하는 게 얼마든지 좋은 거죠. 맞겠다 생각이 그렇습니다. 되고요. 네네. 예. 자, 부산센터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네. 이 유통 분야에서 혁혁한 성과를 내고 있단 말이죠. 다른 네네. 창조경제센터랑 좀 차별화된 부분이기도 한데 예. 이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기업들한테는 어느 정도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되풀이 되는 말씀입니다만 저희들은 전당 대기업이 롯데입니다. 롯데는 네. 아시아로 보더라도 유통의 최강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리 좋은 제품도 팔리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은 지역에 있는 상품들을 발굴해서 약 한 112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저희 센터를 통해서. 그리고 또 금년에 1, 4분기에 지금 54억을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54억이요? 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은 뭐 200억은 충분히 넘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저희는 우리 센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의 17개 혁신센터의 상품들을 모아서 네. 그중에서 혁신 상품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롯데몰 말고 또 다른 그룹의 유통망도 통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147개사로부터 해서 21개 혁신 상품을 발굴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는 집단 지성의 시대가 되기 때문에 크라우드 소싱, 그러니까 아이디어도 크라우드 소싱을 통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지금 받아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한 가지 예로서 저희는 이 크라우드 소싱 플랫폼을 개발했습니다. 아이디어 팩토리라고 그러는데 네. 부산에 있는 그 중소 신발업체가 그 아이디어 팩토리를 이용해서 네. 디자인을 받았습니다. 네. 예, 금년 가을 겨울 상품에 출시할 예정입니다. 그런 어떤 크라우드 플랫폼을 만들고 있다. 예. 뿐만 아니라 그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중국 및 동남아시아를 혁신 상품관을 저희들이 금년도에 한 2개 정도 만들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일단 아이디어만 있으면 따다가 사용하고 네, 충분한 그렇습니다. 상품 가치를 만들어내는 네네. 그런 역할을 하고 그렇습니다. 있는 거네요. 네네.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지난 네. 1주년 기념식 때 전국 혁신센터 유망 상품 전시회도 진행이 됐는데요. 그때 영상 잠시 보고 말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네. 어떻게 하면 하루 개척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좀 이미지 브랜드가 좀 저하가 되겠다 하셔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하니까 저한테 요청이 있는데 이미지 저희가 이제 처음 봤을 때 가격과 기능성이 저기만 인수하고요. 지역 특성물을 활용했다는 점에서도 평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화장품 상품의 경우 브랜드 인지도가 전체 매출에 크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인지도 확대와 제품의 디자인 개선이 좀 시급한 상황이라서 그거를 장난치렸고요. 처음에는 좀 막막하셨을 건데 이렇게 그 멘토링을 통해서
발전이 많이 이루어지니까 그렇죠. 참 희망을 많이 가지시게 되죠. 예. 예, 많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좀 소리를 많이 성공을 기원하겠습니다. 가장 큰 시너지 낸 게 뭐냐면 네. 유통 분야에서 멘토링을 할 수 있는 네, 체계가 네. 만들어졌다는 네,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네. 보시나요? 좀 그날 분위기는 좀 어땠나요? 예.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저희 센터, 부산 네. 센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어떤 상품들을 저희들이 멘토링해서 네. 유통까지 태워주는 것이 저희 그렇죠. 센터의 장점인데, 그 예를 들면은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네. 예를 들면은, 전남에 저희들이 그 사물 인터넷 기업이 있었습니다. 예, 네, 예. 2개 있었는데 이분들이 뭔가 판로를 좀 개척하고 싶었는데 그런 어떤 기회가 없었는데 저희들하고 네. 연결이 돼서 롯데 케미칼이 전남 지역에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쪽에서 광폭형 CCTV를 개발하는데 예. 필요한 어떤 그 스타트업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들이 서로 간에 이제 협업을 해서 전남에 있는 2개 업체를 저희 센터를 통해서 결국은 다른 롯데 케미칼의 어떤 그 사물 인터넷 예, 예. 프로젝트에 저희 소개를 하는 거죠. 야. 뿐만 아니라 예. 저희들이 그 유통 쪽에 많은 우리 그 17개 센터에서 저희들 쪽을 문의를 해오고 컨설팅도 해드리고 또 판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게 저희들이 장점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부산시가 지금 스마트 시티 조성 네. 사업에도 선정이 됐는데 네네. 지금 사물인터넷 스타트업 육성 추진해 오면서 예. 굉장히 큰 성과들도 일궈내신 걸로 저희가 알고는 있는데 네네. 자랑 좀 해주시죠. 아, 예. 우선 그 저희들이 그 사물 인터넷 공모전을 해서 저희들이 5개 업체를 발굴했습니다. 역시 이것도 1억 정도의 어떤 시상금도 줬지만은 문제는 그 중에서 괜찮은 기업들을 저희들이 센터에 입주를 시켜서 지금 보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앞으로 잠재력이 큰 기업들로 커나갈 것이라고 좀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저희들이 그 사물 인터넷 쪽에 지역에 있는 강소 기업들에 발굴을 해서 네. 한 73억 정도의 매출을 또 올렸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뭐 성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그 저희 센터는 롯데 정보통신에서 부산시에 200억을 투자해서 부산시의 스마트 시티 구현하는데 네. 같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스마트 시티에서 빌딩 에너지 절약 네. 또는 스마트 톨링 그다음에 상황 인지 대피 시설 이런 데다가 저희들이 그 어떤 테스트 베드를 구축하는데 일정 부분 이렇게 투자를 해서 아마 향후 가속도가 붙어서 좋은 어떤 스마트 시티 구현하는데 네. 일조를 하리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톨링이 그 고속도로 맞습니다. 따로 별도 결제 안 하고 그냥 예, 그냥 통과하는 지나가면 네, 되는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인터넷에 관련돼 있는 사물 인터넷에 네. 관련된 모든 것들은 네네. 이제 부산에서 창출된다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되겠습니다. 네. 자, 중요한 거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캐치 더 스타, 예. 캐치 더 글로벌. 네, 지금 네. 이게 올해 슬로건으로 정하신 건데 네. 향후 어떤 것들을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중점을 두고 계신 슬로건인지 예, 예. 마무리 말씀해 주시죠. 네네. 저희 센터는 작년 3월 16일 날 대통령님을 모시고 개소를 하게 됐는데 이제 네. 1년 이제 많이 넘어가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해보면서 뭘 느꼈냐 하면 결국은 스타 기업이 나와야 됩니다. 저희 센터를 통해서. 예. 그리고 이게 또 해외 경쟁력이 있는 스타 기업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캐치 더 스타, 캐치 더 글로벌로 슬로건을 정했고 센터장으로서 이 자리에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정말 저희들이 작년 한 해는 어떤 씨를 뿌렸던 기간이었다면은 네. 이제 결실을 꼭 금년 안에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 센터를 통해서 정말 중소기업들이 많이 생겨서 강기업들이 생겨서 정말 우리나라의 창조 경제를 이바지를 하고 네. 우리 경제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릴 수 있는 것은 네. 작년 이제 후반기부터 저희 그 청년 어떤 일자리 대책을 위해서 저희들이 고용존을 또 만들었습니다. 고용존, 그렇죠. 그래서 취업 창업은 부산 지역의 취업 창업은 부산 센터를 통해서 다 이루어진다라는 어떤 허브 역할을 충실히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통 분야의 혁신 그리고 창조 경제의 하나의 그 스마트 구현 네, 모든 네. 게 부산에서 이루어지지 않나라는 네. 생각을 또 네. 하게 됐습니다. 예, 열심히 네.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부산 창조 경제 혁신센터 조홍근 센터장님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